우리 지역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3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완연한 이제 가을을 느끼는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가을 좋아하세요? 가을이요? 예.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가을 여자 같은데. 예. 가을 여자 같아요? 네, 분위기도 있고. 가을이 되면 예. 뭘 봐도 그냥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우울해요? 네, 음악을 들어도 왠지 좀 쓸쓸하고 맞아요. 갱년기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저도 괜히 발라드 듣게 되고 오. 선선한 가을 날씨 보면서 네. 형상각도 걷고 싶고 한데 네. 같이 걸을 사람도 없고 같이 걸을 사람이 네. 없다고요? 혼자 걸으면 되죠 뭐. 그게 무슨 재미겠어요. 같이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형상각도 걷고 그게 더 그래야지 좋긴 이제 가을을 나는 건데 사실 저는 가을을 많이 타거든요. 남자분은 어떤지 궁금해요. 어떠세요? 가을? 아니 저 하늘도 높고 네. 책 보기도 좋고. 네. 예, 좋죠 뭐. 무디시네요. 네. 아니 근데 이번 여름이 워낙 또 폭염이었어. 네. 더웠기 때문에 이번 가을은 상당히 좀 반갑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가을 남자 멋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 말고도 이쯤 되면 가을 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을은 제가 탈 테니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극복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잘 극복하실까요? 극복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 가을뿐만 아니라 좀 극복해야 될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어제가 이 경주에서 지진이 이제 발생한 지 벌써 2년째가 됐고 또 작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 국민들이 있던 어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좀 강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막 지진 대피하는 훈련도 막 받고 네.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일부터 14일까지가 지진 안전 주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지진 대피 훈련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한번 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실시를 하는 건데 평소 이제 지진 피해를 줄이려면 이런 그 지진 안전 대비 대책을 잘 마련해야지 잘 또 극복을 할 수 있으니까는요. 이번 이 훈련에 많이 좀 동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대피로랑 또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없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3년여 만에 이 메르스 환자가 또 발생을 해서 보건당국에 또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좀 어떨까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러게, 글쎄요. 일단은 어디라도 지금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3년 전 유행 당시 이 메르스의 잠복기가 5일에서 7일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14일이 일단 1차 관문이고 이것만 지난다면은 그래도 안전 국면에 이른다고 하니까 네.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안심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도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좀 잘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네.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8일에 이 메르스 환자 발생 대비 비상 대책반을 구성해서 또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도 현재 포항 지역에서는 메르스 의심 증상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발열이나 기침 또 호흡 곤란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이 보건소 감염관리팀으로 먼저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 또 경주 지역에서도요.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경주시의 방역 대책반을 구성을 했고요. 네. 24시간 동안 이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 지역에 메르스 전파가 될 가능성은 물론 작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방심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좀 잘 살펴보셔서 서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전 우리가 이제 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그 교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또 많이 맞아요. 컸었는데 이번에는 정보도 또 확실하게 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조기에 확산 방지에 좀 총력을 기울여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동네 발견 오늘 첫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가 도착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는 네. 우리 서영석 씨가 직접 나서서 우리 지역의 숨은 매력들을 찾아봐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포항시에 있는 스틸아트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돼요. 이번 주말부터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실 새로운 작품들도 매년 네. 나오겠지만은 오늘은요 기존의 작품들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 네. 저도 잘 몰라요. 유심히 맞아요. 이 작품이 누가 만든 작가의 작품인지도 네. 모르고 이렇게 네. 흘러갔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화면을 보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항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아름다운 동해바다, 시원한 바닷가 해수욕장, 활기 넘치는 죽도시장, 맛있는
과메기까지. 하지만 포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 있죠. 바로 철강도시 파이어. 포항하면 역시 철강. 하지만 공장 굴뚝의 연기, 뜨거운 용광로 이런 것만 떠올리면 섭섭합니다. 포항의 역사 속에 흐르는 철의 문화가 예술을 만났습니다. 포항의 빛깔, 포항의 스토리가 철을 통해 새로운 문화 컨텐츠로 탄생하고 있는데요. 철의 도시 포항에 예술을 더딥히는 시간,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올해도 찾아옵니다. 스틸아트 페스티벌 2012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 포항에서는요 100여 점이 넘는 스틸아트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에서는요 스틸아트 작품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동반할 파트너가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은 질투가 날 정도로 잘생기긴 했지만 특급 도우미가 돼줄 것 같아요. 이분 바로 만나봅니다. 우리 공태균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야, 길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186입니다. 86. 이야,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야,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 동네 발견서는 처음 인사드리잖아요. 시청자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포항 MBC 신입 아나운서 홍태균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뉴스로만 시청자분들 만나 뵙다가 직접 뛸 생각하니까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약간 시험 보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경직돼 있어요. 좀 풀고 네. 편안하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만났어요. 날씨도 참 좋은데 네. 어떻게 평소에 영일대 해수욕장은 좀 자주 와요? 제가 포항 온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10번 이상 온 것 같습니다. 오. 바다도 아름답고 이렇게 걷다 보면 풍경도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분들이 많지요. 네. 예,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자주 오기는 하는데 사실 영일대 해수욕장 하면은 아름다운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품이요? 바로 그렇지요. 우리 스틸아트 작품들이 영일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스틸아트라고요? 그렇지요. 스틸아트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아트도 모르는데 스틸아트라고 하니까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틸아트 페스티벌. 스틸아트 페스티벌? 스틸 스틸. 뺏는 거죠. 마음을 뺏어요. 스틸인가? 스틸아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혹시 길게 간다는 건 아닐까요? 스틸? 스틸 아닐까요? 땡! 틀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특급 도우미가 아니라 짐이 왔습니다. 큼지막한 짐이 하나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뭐 잘할 수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 둘이서 오늘 멋있게 재미있게 네. 뭐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뭐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만나보는 것 같은데 뭐부터 하면 되나요? 뭐가 오긴 오는구나. 뭘까요? 오는구나. 동영상인데?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제가 미션을 드릴 테니 1차 힌트를 듣고 작품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힌트. 영일대 해돋이가 2016년에 포항미술관의 타임캡슐이었다면 페르세폰의 납치가 이루어진 곳은 바다와 강이 이어지는 운하였으니 진격하는 워킹맨은 운하를 지키네. 마지막 만남은 철마가 달리었던 곳에 이루어진다. 뭔 소리야? 오. 뭔 소리야? 철마가 왜 달리죠? 페르소가 철마를 탔는데 해돋이가 나타났다. 어허. 이건 뭔 소리야? 그 안에 힌트가 있다니까요.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일단 힌트를 들어보니까 어렵다. 어렵습니다. 예술 답이 잘 안 모르는 나온다. 남자와 포항 잘 모르는 남자를 위해 단계별 힌트에 찬스까지 챙겨온 제작진들. 과연 저희 두 남자는 무사히 힌트를 풀고 5개의 작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포항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100여 점의 스틸아트 작품들. 이 중 우리가 찾아야 할 작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위해 보다 상세한 힌트 나갑니다. 함께 찾아주실 아니, 거죠? 조합을 좀 해보자고. 조합을. 그러면 나는 페르세폰의 페르세폰에 저 철마 들었습니다. 설마? 철마. 설마 철마 아니고? 철마. 나 철마라는 줄 알고. 페르세폰의 철마, 납치, 포항 미술관 들었습니다. 미술관, 타임캡슐, 타임캡슐. 문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대충 감도 안 오는데 어떡하죠? 이게 오늘 다 찾아야 되는 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거예요? 다섯 번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 그럼 대충 알 것도 같다. 일단 영일대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만난 곳이 영일대고 해돋이 방송을 오래 해보면은 그런 가문이 있어요. 우리가 오픈이 어디서 찍었죠? 영일대 해수욕장. 해수욕장.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 있을까? 영일대 해수욕장이. 그럴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지. 네. 그리고 일단 해돋이가 나왔잖아, 그죠? 그냥 대충 알 것 같아. 해돋이 공원이, 해맞이 공원이 저쪽. 믿고 따라가도 될까요? 팔로우 저쪽. 여러분도 팔로우 미 미션 스타트. 그렇지. 해돋이, 뭐 타임캡슐 우리가 요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동글동글한 모양일 텐데. 타임캡슐도 또꼬랑꼬랑 네모나거나? 혹시 저거 이게 해돋이라고 하기에는 봐봐, 이 좀 느낌이. 많죠? 네. 잠깐 제목은 어떻게 돼? 스페이스 P. 스페이스 P. 작가 어미쿠는 철조각이 비춰지는 그림자조가 플라톤 일의 실제와 가상에는 플라톤 나오잖아! 플라톤 나오잖아! 이게 뭡니까? 완전히 까막눈이야. 작품을 봐도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고 이것도 아니죠? 이런 까막눈이 없어. 단순하게 접근하자고요. 우리가 이게 그래요. 네. 아니 나름 배운 사람들인데 이쪽 방향이 맞는 걸까요? 조금만 더. 못 믿어요? 네, 12년 믿습니다. 차. 믿어. 네. 12년 차네. 포항 12년 차니까. 이건 뭘까요? 포항에 12년을 살아도 모르는. 아, 이것도 뭐야? 작품인가요? 융합. 이것도 아니었네. 아 오늘 어렵다. 아 오늘 봐도 어렵다. 모르겠어요, 봐도. 아 오늘 어렵다. 자신 있게 이쪽을 얘기했지만 이쪽엔 지금 없어. 자신 있게 이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걸로. 까끌어. 영일대 해수욕장에 이렇게 많은 스틸아트 작품이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아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멋있다. 야 얘 멋있네. 영화 같은 데 나올 법한, 스타워즈에 나올 것 같은. 그죠. SF 영화 나오는 관심을 갖고 하나씩 보니까요. 미션도 있게 할 만큼 멋진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뭘까요? 우리가 찾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얘는 뭐 파도 같은 거 같지 않나? 이렇게 뭔가 막 약간 피부가 쫙 튀는. 조개가 깨진 것 느낌이. 같기도 하고. 얘는 제목이 어떻게 되지? 해돋이, 연호랑 새우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이파이브. 맞네. 맞네. 이거 맞죠? 해돋이. 정확합니다. 아니 이름이 해돋인데. 그치 제목이 이름이 해돋인데. 아니 딱 봐봐요. 벌써 작품이 생긴 걸 딱 보면 딱 봐도 해돋이네. 해돋이 생겼잖아. 딱 봐도 해돋인데요? 근데 이게 왜 해돋이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힌트가 가리키는 해돋이는 이 작품이 아닐까요? 아니라고요? 이쯤 되면 다 왔어요. 네. 여기 저기 여객선 터미널 저 앞에 보이지? 네. 벌써 여기까지 왔나요? 이게 끝이거든. 아, 야, 여 그래요. 끝에도 없으면 진짜 없는 건데. 뭔가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둥글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굵기도 한 작품명이 있어야 작품을 되는데. 찾긴 찾았습니다. 영일대의 해돋이. 와요? 저는 이번엔 느낌이 반쯤 정답일까요? 왔습니다. 제목이 없어? 여기 제목 있다. 여기 제목 있다. 이거 도넛의 길. 도넛의 길. 아, 절로 해가 뜨나 보다. 여기서 바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맞네. 여긴가요? 맞아요?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야, 영일대 끝까지 왔는데 드디어 해가 찾았네요. 막 떠오르는 순간의 포착. 보이시나요? 바다에 비친 햇살과 태양을 담은 작품. 류신정 작가의 인상, 해돋이입니다. 스틸아트 작품을 찾다 보니까 영일대를 한 번 더 눈여겨보서 좀 재밌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았어. 어려웠죠. 아, 너무 빨리 찾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끝에서 끝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영일대 끝에서 끝까지 왔어요. 만만치가 고생했어요. 않았습니다. 우리 고생했어. 자, 그나저나 우리 저기 첫 번째는 찾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를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각나던 힌트들 다시 한번 보자고요. 철마가 있었고, 있었고요. 철마가 있었고 미술관이 있었고 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이 영일대 속지에서 굉장히 가깝거든. 미술관부터 그럼 먼저 가볼까요? 미술관에 가면 뭔가 분명히 있을 거고. 오케이. 미술관으로 가자. 고! 미술관의 타임캡슐이라는 짧은 힌트를 들고 포항시립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스틸아트 작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 찾을 수는 있을까요? 그쵸. 야.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나무꾼을 보았어. 이게 확실히 보면 네. 철로 만든 작품들은 그 나름의 약간 그 강인한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 재질에서 오는 탄탄함. 맞아.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있네. 네. 아까 1차 힌트가 네. 해돋이 다음에 분명히 미술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작품에서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힌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힌트 내용이 포항미술관의 타임캡슐이라고 했었거든요. 미술관의 타임캡슐. 그리고 여차저차 미술관에 일단은 왔어요. 네, 미술관에 왔는데 타임캡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뭔가 파거나 그렇지. 땅에 묻거나 뭔가 네모나게 생겼거나 뭔가 뭔가를- 열거나. 그렇지. 기념하기 위해서 딱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그쵸. 그럼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이게 좀 클 것 같지 않고. 일단 뭐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공존의 표상. 옛날에. 일단 한번 볼까요? 야, 제목이 여기 있네. 아, 뭐? 이거네. 타임캡슐 2016 타임캡슐 포항. 포항. 쉬웠네. 첫 번째가 어렵다 보니까 쉬운 그렇지. 번째 있어야 됩니다. 비교적 쉽게 찾은 두 번째 작품은요, 2016 타임캡슐 포항입니다. 포항시의 역사와 지명, 건물명 등 포항을 상징하는 220개의 문자가 모두 그냥 이 봤을 안에 있다고 때는 하네요. 전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이 해설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나니까 분명하게 느낌이 딱 온다, 그죠? 그쵸. 네. 이게 막연히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닌 게 있어야 제대로 보인다. 그렇죠. 여기 있는 문양들이 우리 포항을 대표하는 뭐 문양들, 건물들, 지명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좋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 일단은 저희가 기분 좋은 거는 찾았다는 거. 네, 빨리 찾았다는 거. 빨리 찾았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세 번째 키워드는 아까 페르세포네가 뭐라고요? 페르세포네가 네. 납치된 곳이 운하 근처라고 했습니다. 페르세포네? 페르세포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 아는 사람이냐고요? 네. 내 지인은 아닌데. 아,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아니거든요. 페르세포네.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페르세포네, 페르 예쁘네. 네. 되게 아, 예쁘네. 네. 아, 일단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면 될 거야. 어디에서? 문화에서. 그 여기 뭐 진격하는 뭐라 그랬지? 워킹맨. 워킹맨. 뭐 진격하는 걸어다니는 사람. 것 같은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저희가 찾아야 할 작품은 세 가지. 짧은 힌트에 의지해서 찾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시민 힌트에 찬스까지 총동원. 아, 크다. 포항 곳곳을 누비며 스틸아트 작품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과연 저희 두 남자는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 스틸아트 편 만나봤는데 홍태균 아나운서도 나왔고요. 예, 김수민 아나운서도 나왔고. 요즘 자주 나와요. 이런 스틸, 이런 스틸이 이런 스틸. 차가운 여자. 스틸러. 아니 근데 네. 홍태균 아나운서 보니까 키가 크네요. 서영석 씨도 큰데 네. 예,
둘이 쓰니까 홍태균 씨가 좀 더 큰 거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제가 힌트를 좀 어렵게 드렸나 봐요. 저는 쉽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네. 두 분이 다 헤매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뭐또 문제는 또 어려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정말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마지막에 딱 문구가 나온 것처럼 네네. 사실 그냥 지나다니다가 뭐게 딱 보이면은 뭐 있네? 이런 그냥 무심코 그렇죠.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목도 읽어보고 아 이거는 이런 의미로 만들어졌구나라고 또 뭔가 좀 의미 부여를 하니까 야 뭔가 대단해 보이고 예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많은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벌써 이제 이게 뭐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철강의 도시에서 철강의 예술 도시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5개 작품을 찾는 미션이었는데 아직 2개밖에 못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3개 작품이 남아 있는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주세요. 여러분들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술 잘 모르는 두 남자에게 준 힌트와 똑같은 힌트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이 어떤 작품인지 어디에 있는 작품인지 아시는 분들은요. 네. 이 작품의 사진을 찍어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션이네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퀴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퀴즈입니다. 보통 뭐 정답을 이렇게 적는데, 그러니까 그거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해도 선물 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3개 작품 중에 하나만 맞추셔도 선물을 드리니까요. 예. 네, 집중해 주시고 저희에게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스틸아트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힌트 그러면 주시죠. 네. 네, 같은 힌트예요. 네. 페르세포네의 납치가 이루어진 곳은 바다와 강이 이어지는 운하였으니 진격하는 워킹맨은 운하를 지키네. 마지막 만남은 철마가 달리었던 곳에서 이루어진다. 어떤가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정말요? 예. 모르시겠어요? 예. 아니 뭐 네. 아까 어려워라고 했는 게 네. 제가 풀고자 들어보니까 네. 아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풀어보려고 들어보니까 어렵네요. 아, 그래요? 네. 또 선배님도 네. 아시려나요? 그러니까 이게 페르세포네 납치, 넙치가 운하. 납치, 납치, 넙치 바다와 아닙니까? 강의 운하. 이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사실 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사실 보니까 저는 좀 뭐 힌트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 네. 제가 하나 이제 드리자면 아까 이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작품들이 좀 살짝 나왔거든요. 예. 네. 그걸 이제 캐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보시고 이제 셋 중에 하나만 뭐 보내시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동네 네. 발견. 자, 다음 소식도 또 넘어가 볼까요? 아, 네. 네. 경북에 이 외국인 그 거주자 수가 네. 날로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주 노동자들도 많고요. 이주 여성도 많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청소년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해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시민들과 또 외국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이 별로 많지는 않아서 그런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다문화라는 말이 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느낌이 그렇게. 좀 들었어요. 네. 네. 자연스럽게 좀 어우러지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좀 더 앞당기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그 도움을 주는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제1회 경상북도 외국인 근로자 축구 대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네. 근데 무려 6개의 나라에서 참여를 했대요. 네. 야, 우리 주위에 이제 어떤 나라에서 오신 그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자,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경주에 모였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ы команда корейцев. Buenas tardes, nosotros somos equipo peruanos. Chào mọi người, tôi là người Việt Nam. Assalomu alaykum. Mana biz O'zbekiston komandasi. Jumlasu,ខ្ញុំគឺជាក្រុមកីឡាបាល់ទាត់ខ្មែរគីមហេ مرحبا منتخب مصر بكوريا الجنوبية. 인사말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북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주에 모였습니다. 오늘만은 내가 국가대표! 6개국 7팀이 참가한 제1회 경상북도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시영입니다. 오늘 특별한 자리가 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제1회 경상북도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늘 이곳 경주에 모여서 축구도 하고 우정을 다진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들이 참여하는지 지금 만나러 가시죠. 경북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축구를 매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주, 포항, 구미, 경산, 영천. 경북에서 공 좀 찬다는 외국인들이 다 모였는데요. 우리 지역 경주에서도 세 팀이 참가했습니다.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베트남 사람입니다. 베트남! 이야, 이 베트남 요즘 축구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박항서 감독님 인기 많으신가요? 네, 그래서 너무 훌륭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 네. 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번 큰 대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함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토인 인우인 메인 축구 한 거요. 6시부터 8시까지. 아침에, 네, 저녁에. 아니요, 저녁만. 저녁에. 네. 야, 토요일, 요일 이렇게 다 모여서 축구도 네. 하고. 네. 야, 그럼 축구 좀 잘 하시겠어요? 네, 조금 잘해요. 그러면 오늘 목표는 당연히 우승 생각한 거요. 노력을 해서 우승을 하겠다. 네. 우승 자신 있습니까? 예! 베트남 화이팅! 주말도 반납하고 축구를 했다. 경주 베트남 축구팀. 박항서 감독님 보고 계시죠? 이야, 대단합니다. 이거 어느 나라인지 지금 축구 얘기가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이집트 사람. 야, 이집트. 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집트인 분들이 많은지 정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집트 하면은 살라 아닌가요? 살라.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축구도 하고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네, 예. 오늘 다른 나라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 만나 캄보디아, 우즈베크, 러시아 사람도 그러면 오늘 진짜 친구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친구들 말고도 다른 나라 친구들 많이 만드니까 그렇게 기분 좋았어요. 기분이 좋다. 야, 오늘 뭐 엄청난 대단한 대회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축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성적은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성적? 선조요. 성적. 네. 우승? 윈. 1. 야. 우정도 좋지만 우승은 우리의 것. 뛰어난 신체 조건으로 승부한다. 경주 이집트 팀 파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야, 주장 캡틴. 야, 어떤 팀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리안 팀인가요? 코리안 팀이요. 코리안. 경주 팀이요. 경주. 네. 야, 경주에서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됐나요? 그럼 오늘 외국 센터에서 왔어요. 외국 센터에서. 네, 일주일에 한번 다 축구 놀고 있어요. 야, 다들 축구 좋아하시고. 그럼 오늘 목표도 있으시겠네요. 목표는 네. 일단 1등. 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네. 화이팅. 1등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려인 화이팅! 고려인 동포 3세들이 경주에서 뭉쳤다. 역습에 능한 게임의 승부사들. 경주 고려인 팀 파이팅! 제1회 경상북도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외국인들과 경주 시민들의 교류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허물고 조금 더 친근해지는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재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가 경주에 지금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두운 곳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만하고. 그 어두운 곳보다 환한 곳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축구 대회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월드컵도 있었고 아시안 게임. 다른 축구도 많지만 외국인 관련돼 가지고는 축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서도 마찬가지. 저희들하고 같이 각 나라마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겠습니다. 소통과 친선을 위해 모인 각국 선수들. 하지만 프로 선수 못지않게 열심히 경기를 뛰는데요. 두 개의 경기장에서 동시에 벌어진 조별 예선. 그런데 이날 참가한 70여 명의 선수 중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여성분이 있어요. 여성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름은 안지고. 네, 안지. 평소에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인터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love you. Oh, thank you. 아니 어떻게 평소에 축구 좋아하시나요? I love football. 아, 풋볼.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Messi. 아, 메시. 야, 오케이. 슈퍼즈? 메시 포즈? 메시, 루이소, 메시. 빵! 알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축구, 선수들의 경기 잠시 살펴볼까요? 뛰어난 개인기를 선보이는 팀부터 막강한 조직력으로 그라운드를 장악하는 팀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경기에도 누구 하나 지치지 않고 우승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날 경기는 전 후반 20분으로 A조의 치열한 예선을 거쳤는데요. 최종 결승에 오른 팀은 이집트와 고려인, 모두 경주 지역 선수들입니다. 좋아요. 기분이 다 좋아요. 이집트 같이 계속 놀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트레이닝 같이요. 행복해요. 많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이런 공격 좋아요. 이집트는 그렇죠. 크로스, 헤딩, 골! 오! 이야. 좋습니다. 바로 슈팅 좋은데 바로 슈팅! 아니에요. 헐리우드 액션. 예. 찬스예요. 슈팅 바로 슈팅! 골파스 맞고 나오네요. 이야. 결승전답게 승부는 쉽게 나지 않고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 몰아치는 이집트와 그럴수록 수비의 완벽을 기하는 고려인 팀.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경기 페널티킥 PK로 승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승부차기까지 이어지게 된 경기. 하지만 5경기를 연속으로 뛴 양팀 모두 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다리 많이 아프다. 많이 아파요? 야. 많이 뛰었어요? 야. 오늘 C matches 시간 없으니까. 근데 많이 아프다. 드디어 긴장되는 승부차기의 순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경기한 고려인 팀과 이집트 팀. 그 결과는 4대3으로 이집트 팀 최종 우승 축하합니다. 진짜 오늘 너무 힘들어. 5개 마치 했어요. 그러는 사람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기분 좋았어요. 지금 위너 기분 좋아. 이집트 넘버 1. 그럼 괜찮아요. 다 친구요. 우리는 다 같이요. 같이 계속 놀고 있어요. 그래 기분이 괜찮아요. 좋지만 네. 준우승으로 만족하세요? 네. 게임 앞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집트 같이. 그럼 우리는 윈 아니면 이집트 윈 괜찮아요. 다. 언어는 달라도 함께 생활하는 우리는 이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좋은 추억들만 쌓아가기로 해요. 제1회 경상북도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네, 제1회 경상북도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경기 모습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나라의 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고, 분위기가 거의 뭐 월드컵 수준인데요. 네. 그렇죠. 각 예. 나라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도요, 러시아, 그리고 중국, 베트남, 이런 쪽의 외국인들은 좀 본 것 같은데, 페루, 예, 이집트 있었죠. 우승한 예. 팀이죠. 예. 고려인도 있었고. 예, 예. 정말 이렇게 다양한 예. 어떤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안 것 같아요. 예. 또 그만큼 우리가 좀 따뜻한 관심과 또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는 중간에 이 페루 선수분 이름이 박현우 한국 이름인데다 발음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놀랬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한국 분이시고요. 또 어머니가 페루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음이 좋으셨나 봐요. 예. 참 뭐 고려인 동포들도 상당히 좀 반가웠습니다. 네. 세르게이, 예, 그분도 참 말씀 잘하시고 현재 그 경주에 고려인 3세와 4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최근 고려인 마을 쉼터, 그러니까 마을 센터도 함께 좀 조성이 돼 있다고 하고요. 이분들이 평소에 방범 순찰 활동도 하고 청소도 하시고 환경 정화 활동, 뭐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외국인 이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분들을 위한 어떤 이런 관심과 이해의 노력이 네. 앞으로도 좀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시민들과 또 이제 이 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들도 좀 많이 좀 계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조금 아쉬웠던 게 이번이 첫 대회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실 응원.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 부스도 있었고요. 또 플리마켓 부스, 또 경품 추첨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다음 대회 때는 좀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이번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열렸는데 다음은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여러 행사들이 있으니까 좀 보러 가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들 또 동네 발견해서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리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이죠. 경주 국립공원이 지정 50주년을 맞아 특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버스 타고 신라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동안 한 번에 탐방하기 힘들었던 경주 국립공원의 명소를 버스로 투어하면서 그 속의 숨은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참여자 모집 접수 기간은 9월 20일까지고요. 프로그램 그 참가비는 무료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경주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에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km만 오가던 울릉도가 내년부터 헬기 운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11차례의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울릉읍 사동리와 영덕군 고래불 해수욕장을 헬기장 부지로 선정하고 인근 주민들과 또 소음 문제 등 관련 협의도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울릉도와 영덕은 직선거리 약 170km로요. 배를 타면 3시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헬기를 타면 35분 만에 울릉도에 갈 수 있다고 해요. 꼭 관광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당수 울릉도 주민들은 이번 헬기 취향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몇 차례 이 추진되다가 흐지부지됐던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과연 울릉도 하늘길이 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주 52시간 도입으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포항시내버스 노조가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노사는 그동안 20여 차례 임금 교섭을 벌인 끝에 2차 조정안을 갖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는데요. 3차 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반발이 심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포항시는 파업이 시작되면 전세버스 169대를 투입해서 비상수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무쪼록 노사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파업 없이 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주간 동네 경향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장애인 고용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매년 4월을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실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근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모셔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바로 소개해드릴까. 이번 주 동네 발견 초대석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윤희정 평가사를 모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장애인이 행복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갑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1999년에 설립한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입니다. 전국에 20개 지사가 있고요. 5개의 직업능력개발원, 8개의 훈련센터가 있어서 장애인분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애인분들의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또 한국장애인공단의 주최로 2018 국제장애고용 포럼도 개최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행사였는지 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국제장애인
장애인 고용 포럼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분들과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이 각국의 고용 정책과 사례 공유를 위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포럼입니다. 올해는 4월 17일에서 18일 이틀 동안 개최가 되었고요. 특히 제5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5개년 기본 계획이 올해 시행되는 해이어서 세부적인 장애인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포럼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듣기만 해도 그런데요. 그러게요. 네. 그 포럼을 통해서 정말 고용 문제나 앞으로 또 정책 수립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그 현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17년 말 현재 장애인 인구가 255만 명이고요. 전체 인구의 한 4.9%가 됩니다.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36.5%이고요. 비장애인들의 고용률이 61.7%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일자리 부족 부분은 사회적 현상이고 비단 장애인 분들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비장애인 분들과 장애인 분들의 이제 고용적인 부분에서 수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부분들은 반드시 간격이 좁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애인 분들의 그 취업에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업주분 대부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하시면 지체장애인 분을 먼저 떠올리시고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도 제가 배웠지만 양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장애인 콜택시 운전을 하신다던가 그리고 왼쪽 손목 이상의 절단되신 장애인 분들이 역시 본인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구직자들을 위해서 좀 지원하고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알선 서비스가 제일 기본적이 될 텐데요. 이 알선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 학생 취업 지원 사업이라던가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 그리고 중증 장애인 인턴제 등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개 훈련 기관에서 장애인분들에게 무상으로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월에 또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5차네요. 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2018년에서 2022년에 걸쳐서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리면 대기업 의무 고용 이행 강화, 공공부문 의무 고용 이행 실효성 확보, 표준 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 노동자 지원을 통한 비장애인과의 고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고요. 이 항목에는 장애인 임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용률도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만 또 임금도 거기에 따른 또 비장애인과 이 격차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포항 전담팀이 설치됐다고 이제 들었는데 설치 목적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에 저희 지사가 20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경북지사가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이제 경북 지역이 이렇게 접근성이 확실히 다른 지역에보다 이제 부족한 부분이고요. 근데 장애인 서비스에 있어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항 전담팀은 포항을 포함해서 경북, 영덕, 울진군 4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보다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소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고용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 앞으로는 어떤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까요?
실제로 저희가 고용 의무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경증 장애인분들의 취업에 대한 문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증 장애인분들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단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근로지원인 제도라던가 또 장애인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들을 지원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임금 문제, 최저 임금이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제외되신 분들이 또 이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저 임금이 폭이 뭐 굉장히 좀 생겼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미치지 못했다 영향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가볍지 않은 이야기라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에서는 취업 알선을 할 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업체에는 취업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저희 공단 같은 공인된 기관에서 취업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회적인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근로기준법 을 적용받으면서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 현실인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고용과 복지와 인권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저희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벌써 올해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같은 이제 법적 제도의 내용을 많이 수정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는 장애인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이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또 보장해 주고 싶지만은 또 형편상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근로감독을 통해서 이 최저임금은 상당히 또 이제 그 확실하게 보장을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끝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분들에 대한 편견 부분일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이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때문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그 다양한 정책도 필요합니다만은 장애인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와 인식, 우리 모두가 함께 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시청자 발견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가 발견한 우리 동네 소식인데요. 먼저 경혜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경주 인문학 책방 논일다에서 작가와 독자들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9월 17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책방으로 오시면 최근에 신작을 낸 소설가 김탁환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전 신청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세한 위치는 방송이 끝난 후 동네 발견 SNS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효주님의 발견입니다. 포항의 예쁜 카페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워낙에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다녀오신 카페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연히 찾은 카페에서 비둘기 한 쌍이 썸을 타는 모습을 순간 포착하셨다고 하는데요.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이젠 새들까지 연애를 하네요. 수민 씨,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다녀오세요. 아무튼 카페 분위기뿐만 아니라 창밖에 새들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새들의 이 썸을 직관할 수 있는 이 포항의 카페 한효주 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국 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경주 남산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하시면서 경주 남산 능비봉 5층 석탁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모두 좋은 기운 팍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제 발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네 발견에서는 항상 시청제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우리 지역 소식들 또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재밌는 사진이나 영상 다 좋으니까요.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도 소개도 해드리고 또 푸짐한 선물도 드리잖아요. 네. 잊지 마세요. 보내실 때 요령이 있습니다. 동영상은 1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진은 3장 이상 넉넉하게 주시면 되는데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세로보다는 가로로 찍으셨을 때 화면에 더 예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동네 발견 홈페이지 그리고 SNS 깨톡 편안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깨톡. 깨톡.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 또 방송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이 없는 날에는 종종 깜짝 이벤트도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이웃 주민 분들에게 우리 동네 발견, 동네 발견 플러스 친구 추가도 널리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예, 선물도 드리고요. 예. 자,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